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직류 전동기에서 다루고 있는 역기전력, 그 다음에 토크, 속도에 대한 이론,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전기 기계입니다. 당연히 이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기전력이라든가 토크라든가 속도에 관련된 공식이 존재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역기전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기전력.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기전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류 발전기에서 배웠던 유도 기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역기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역으로 생기는 기전력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역기전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호로는 E 라고 쓰고 여기다 C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C는 카운터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하죠. 그래서 C는 카운터예요. 카운터. 여러분들이 권투를 모르시더라도 뭐 카운터 펀치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듯이 그 C 카운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쓰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E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역기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동기의 회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타여자 직류 전동기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전기자가 있고요. 이 전기자에 전압 V다 라고 하는 전압을 주게 되면 자, 여기는 전기자 저항이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는 이제 부하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이 전기자에는 전기자 전류 IA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자에만 전류가 흐르면 전동기가 회전하는 것이냐? 아니죠. 자계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계자를 이렇게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RF고 IF를 흘려주면 여기에서 자속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동기는 비로소 어떻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 전동기에 역기전력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즉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역기전력도 동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압이 유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통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전기자가 있고 여기에는 도체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도체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 N극과 S극에 계자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여기는 N극, 그 다음에 여기에 S극.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자속은 N극에서 S극으로 지나가죠.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속, 자속 밀도 B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자, 이쪽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이쪽은 전류는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회전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속은 오른쪽으로, 전류는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힘은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럼 얘는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자 도체만 빼서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도체만. 그럼 도체를 이렇게 빼서 그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도체에 분명히 전류가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쪽은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전압 V를 인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N극과 S극에서 자속이 이러한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체는 지금 이 빨간색 보시게 되면 힘을 어디로? 이쪽에 있는 애는 위쪽 방향으로, 이쪽에 있는 애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개 도체가 이 자속을 뭐예요? 쇄교하고 있죠. 그러면 자개 내에서 도체가 자속을 쇄교하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으로 전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개의 방향은 오른쪽이고요. 힘의 방향은 위쪽입니다. 여기는. 그럼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전류가 이러한 방향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서는 자속은 이쪽 방향, 힘은 아래 방향, 전류는 나오는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알다시피 자, 공급해주는 전압 V랑 서로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유기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 회로에서 보시게 되면 전압 V를 인가를 하면 전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유도 기전력은 반대로 이렇게 생긴다. 즉 역기전력은 이러한 방향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역기전력 2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요 전기자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요 점의 전위를 0전이라고 보고, 그러면 요 점의 전위는 V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점의 전위를 볼까요? 요 점의 전위는 얘와 얘 간에 이만큼의 전압이 마이너스 플러스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요 점의 전위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요 전기자에 걸리는 전압은 V-2만큼 걸리겠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RA에 걸리는 전압은 IA 우선 RA가 됩니다. 그 전압이 V-2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단자전압 V라고 하는 것은 E 플러스 IA RA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유도기전력 2라고 하는 것, 역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V 마이너스 IA RA다라고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직류 전동기는 발전기와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이 역기전력 2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K,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60A분의 PG, 파이, N 그 식 K, 파이, N으로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시를 한번 볼게요. 기동시. 기동시라고 하는 건 뭐죠? 전동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예요. 전동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를 기동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동시에는 회전수가 0이죠. 기동시니까. 움직이기 시작할 때니까 n의 값이 0입니다. 그러면 n의 값이 0이란 얘기는 역기전력도 0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식에서 기동시, 기동전류를 IS라고 볼까요? 기동전류. 기동전류 IS는 RS분의 RA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기동전류는 IS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즉 여기를 처음부터 써보면 전기자 전류 이렇게 적어볼게요. 전기자 전류. 전기자 전류 IA는 요 식을 통해서 RA분의
V-2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동시 기동전류 IS는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RA분의 V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보시게 되면 딱 봐도 얘 전류와 얘 전류를 비교하면 얘가 훨씬 더 크겠죠. 약 4에서 한 6배 정도가 됩니다. 즉 얘는 정격 운전 시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고 얘는 기동 시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면 기동 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동 전류가 정격 전류보다 크기 때문에 건선이 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기 기동 시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동 전류는 크다. 왜 크냐? 기동시 회전수가 0이고 역기 전력이 0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기 전력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토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회전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토크는 회전력이다. 그럼 이 토크와 관련된 우리가 공식을 유도를 할 건데 결과식부터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과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우선 암기해 주시고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잘 따라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공식만이라도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크에 대한 식을 한번 볼게요. 토크 T는 E 파이 A에 P G 파이 I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는 병렬의 수, P는 극수, G는 총 도체수고요. 파이는 극당 자속, IA는 전기자 전류가 됩니다.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토크 T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오메가분의 P, 얘는 E 파이 N. 자, P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전력이에요. 전력. 극수 아닙니다. 전력. 여기서는 극수고 여기는 전력입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의 역기 전력과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IA입니다. 얘를 다시 쓰게 되면 E 파이분의 60의 N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걸 다시 쓰게 되면 9.55 N분의 P 다시 쓰게 되면 0.975 N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위를 보시게 되면 얘는 단위가 뉴턴 메타가 되고요. 요거의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공식 유도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크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원이 있고요. 자, 원통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도체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반지름 R 이라고 보죠. 그럼 만약에 이 도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R 벡터 크로스 F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토크에 대한 식 요거 먼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N극이 있고요. N극. 그 다음에 여기에 S극 이렇게 있다고 보고 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체의 길이를 L미터라고 보고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I 암페어 전류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N극에서 S극으로 지나가는
자속이 B라고 한다면 얘는 분명히 힘을 받습니다. 힘 F는 I 크로스 B L 뉴턴만큼의 힘을 받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B I L 사인 세타 뉴턴. 그럼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얘는 뭐 그냥 생략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값만. 그럼 BIL 뉴턴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이다 라고 하면 자속 밀도는 면적분의 전체 자속이죠. 면적이 이 원통의 면적이죠. 얘가 2πr.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B는 2πrL 분의 P파이가 되고요. 전류 I 볼게요. I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 하나에 흐르는 전류죠. 여기 하나에 흐르는 전류. 그럼 여기 하나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기자 전류를 병렬의로서 나눈 게 이 하나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직렬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기자 전류를 병렬의로서 나누면 직렬 도체에 흐르는 전류 A분의 IA가 됩니다.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토크 T는 요거 그대로 얘도 다시 쓰게 되면 F 곱하기 R의 사인 세타잖아요. 뉴턴 메타. 근데 여기서 얘도 이거 없애자 이거예요. 없애자. 사인 값 없애자 이거예요. 크기만 보자 이거예요. 그럼 얘는 토크 T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가 이거잖아요. 2 파이 R L P 파이 A I A L 이잖아요. 맞아요? F. 그 다음에 R. 맞죠? 이게 토크예요. 근데 이 토크는 뭐의 토크예요? 요거 한 개에서 발생하는 토크예요. 근데 이 도체가 몇 개 있어요? 다 이만큼의 힘을 받을 거예요. 토크를. G, 총 도체 수만큼 받을 거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L 없어지고요. R, 여기도 R 없어지고요. 맞죠? 그럼 결국에는 토크 T는 이렇게 나온대요. 토크 T는 2 파이 A의 P G 파이 IA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뉴턴 메타. 그렇겠죠. 근데 얘는 한번 만들어지면 정해지는 애잖아요. 그럼 얘를 비례상수 그냥 K다라고 놓으면 토크 T는 K 파이 IA다라고 쓸 수가 있더라. 그렇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식을 유도하겠습니다. 자, 토크가 지금 하나 유도한 게 토크 T는 2 파이 A의 PG 파이 IA고 얘를 K 파이 IA로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 유도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크식을 유도해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역기전력, 유도 기전력에 관한 식을 보시게 되면 E는 60 A의 PG 파이 N 이런 거 있었어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제가 양변의 IA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2 파이 n분의 1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회전수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 파이 n분의 1을 곱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60분의 n, 60을 이렇게 써볼게요. 60분의 n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라지 n이라고 하는 것은 분당 회전수입니다. 이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누면 얘가 초당 회전수 n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 n 요거 약분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랑 얘가 약분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2파이 a pg 파이 ia 남아요. 이게 뭐예요? 토크식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 2 파이 n 2 곱하기 ia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는 전력이잖아요. 이 P는 전력이고 얘는 극수예요.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전력, 여기는 극수 P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토크 T는 2 파이 N P라고 쓸 수 있구나. 2 파이 N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구나. P라고 하는 건 전력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얘는 2 파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눈 거라고 했어요. 요 N을 P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맞죠?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러면 2 파이분의 60에 N분의 P라고 쓸 수 있구나. 단위 여기 뉴턴 미터예요. 그럼 여기에서 60을 2파이로 나누면 9.55가 나와요. 9.5 N분의 P 이렇게 나와요. 뉴턴 미터.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1kg은 9.8 뉴턴이에요. 그러면 1 뉴턴은 9.8분의 1 kg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뉴턴의 단위를 킬로그램의 단위로 나누면 얘를 9.8로 나누면 돼요. 9.5를 9.8로 나누면 0.97로 나와요. 0.975 N분의 P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얘를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T는 K 파이 IA로 쓸 수 있구나. 토크 T는 이렇게 2 파이분의 60 N분의 P로 쓸 수 있고 얘가 9.5 N분의 P가 되고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되겠죠. 얘는 0.975 N분의 P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로 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유도 과정이 몰라도 여러분들이 결과는 아셔야 된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토크 T는 비례한다. 볼게요. 요거. 뭐에 비례해요? 전기자 전류의 비례예요. 전기자 전류. 근데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일정해야 될까요? 요 파이 값이 일정해야 돼요. 파이가 어떨 때? 일정할 때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 토크 T는 자속 파이에 비례합니다. 언제? 전기자 전류가 일정할 때 파이에 비례합니다. 토크 T는 반비례합니다. 회전수에 반비례합니다. 토크 T는 회전수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언제예요? 출력 P가 일정할 때 토크는 회전수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례, 반비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뭐가 일정할 때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뭐 항상 전류에 비례하고 항상 회전수에 반비례하고 이게 아니란 얘기죠. 어떠한 상수가 일정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가 뭐에 비례하느냐, 얘에 반비례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토크와 전기자 전류와 자속과 회전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 속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속도. 속도는 여러분들이 크게 얘기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속도. 네,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n 회전수를 의미합니다.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역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N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얘는 V 마이너스 IA RA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속도 n에 관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n은 k파이가 다 넘어가게 되면 k 파이분의 v-ia ra가 됩니다. 당연히 rpm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얘 k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상수예요. 그래서 얘를 n은 k 다시에 파이분의 v-ia ra로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n이 결국에는 회전수가 속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속도는 제어를 할 때 무슨 제어를 할 수 있냐? 전압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V를 바꿀 수 있겠다. 전압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얘가 전압이랑 또 비례하는구나. 그리고 자속을 바꿔서 속도 제어할 수 있겠다. 계자 제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A, R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항 제어가 가능하다. 이러한 제어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 식에서 회전수 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회전수 n은 k 파이분의 2다. 그럼 자, 속도 n은 뭐에 비례해요? 역기전력에 뭐하다? 비례한다. 뭐가 일정할 때? 자속 파이가 일정하다라면 회전수는 역기전력에 비례합니다. 두 번째, 회전수는 자속에 반비례합니다. 뭐가 일정할 때? 이 역기전력이 일정할 때 회전수는 자속에 반비례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했던 역기전력이라든가 토크라든가 속도에 관련된 이 이해하는, 유도하는 부분은 정확히 다 모른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온 공식이라든가 비례냐 반비례냐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